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월봉 길이는 정말 길었습니다. 코스피는 19%를, 코스닥은 7%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0월의 마지막 월봉을 장식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특히 이 10월에 고점 랠리에 있어서 한몫을 했던 슈퍼 위크였습니다. 메가 이벤트들이 다 지나간 자리, 여기에서 고점을 경신했던 우리 시장인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먹을거리가 넘쳐났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메가 이벤트를 다 보낸 이후 열리는 11월, 여기에서 고점인 만큼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안에서 개장 중계에서는 어떤 전략에 기민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분위기 좋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5%의 하락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지난주 기록했던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자리고요.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 속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 또 하이닉스는 노무라 증권에서 현존하는 최대 목표가가 84만 원으로 나온 상황에서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이 기회일지가 중요하겠네요.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3% 올랐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던 10월 한 달, 9월부터 해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번 주에 있을 주주 총회를 소화하는 움직임 앞두고 2차 전지까지도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에서 눈에 띄는 쪽 보면 ADC 관련해서 그랩바디의 플랫폼 재평가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 월드 ADC가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ABL 바이오가 2.4%의 상승을 보이며 오늘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유독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회동 이후에 새롭게 또 떠오르는 주인공이 네이버인데요. 현대차, 기아보다도 오늘 초반 분위기 프리마켓 시세에서 5%가량의 급등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시세에서 힌트를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4%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며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이후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 이후에 송배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전력 3인방은 빠졌는데요. 금요일장. 대한전선은 홀로 강세를 이어갔죠. 오늘 추가 강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JYP 엔터테인먼트는 10%의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엔터주들 모두 다 강세, 게임주들까지도 강세 움직임이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규장 기대해보죠. 자, 그럼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자극하는 뉴스죠. 지난주 알려드렸던 대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한알령 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좀 쏠렸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관계는 복원되는 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한중 관계 전면적으로 회복 관계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와 관련돼서 MOU 6건을 체결했고요. 이 외환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원위환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도 맺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10월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알령 해제인데요. 이 가능성을 제기했던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박진영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화하던 중에 이 베이징 대규모 공연을 우리 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대화 도중에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이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 게재되며 이 기대감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부터 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된 이래로 비공식적인 이 한알령 해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부터 지속됐던 이 흐름은 이렇게 일지가 작성이 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계가 좀 개선되나 싶었는데요. 사실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제재는 계속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풀려갔던 2020년 접어들면서 2022년에서 2023년 하반기에 우리 국내 게임 10개 정도의 판호 발급이 성사가 됐고요. 이후에 올해 들어서면서 10종의 게임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게임사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워낙 이 로컬 게임사가 잘하고 있어서 점점 자국의 경쟁력을 되찾아가며 우리 쪽에 풀어준 것,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연이 재개되느냐, 그리고 드라마와 관련돼서 우리 판권을 수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우리 산업에선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연과 관련돼서는 올해 들어서도 한한령을 풀어줄 듯 말 듯한 움직임 속에 공연이 취소됐다가 재개됐다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이 중국 산시성 콘서트가 작년 가을에 성사가 됐고요. 올해에는 마른 워터밤이라든지 K-팝 공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 주석의 K-팝 중국 공연에 대한 호응은 꽤나 반가운 뉴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BS 쪽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중국의 CMG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요. 기존 2016년 전에 이 두 쪽에서의 교류로 한중 가요제가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은 무게중심을 긍정적으로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터주를 그러면 가장 주인공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요. 일단 화장품 괜찮고요. 엔터 괜찮고 게임, 콘텐츠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잠깐 시세 체크해 볼까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3%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완전체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효과일까요? JYP가 10%의 급등을 보이는데요. 최근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증권가에서는 꽤나 높게 목표 자가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권입니다. 아직 신고가를 넘지 못한 상황. YG엔터테인먼트는 4%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압도적으로 엔터 4사 가운데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살펴봤을 때 메가 IP가 컴백하는 이 BTS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가장 조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IP를 꾸려가면서 새 IP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조정받았던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가장 많이 꼽는 건 압도적으로 하이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BTS 멤버 진이 첫 번째 단독 월드 투어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고향에서 시작해서 인천 해서 이 월드 투어가 계속해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멤버 정국과 J.O.B 같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면서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정국은 이 자리에서 솔로 투어를 암시하는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BTS 쪽에서 모객 활동할 수 있는 그 관광객, 그러니까 이런 투어를 통해서 모객 활동을 하는 게 한 300만 명 정도로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이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의 메가 IP죠. 올해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하면서 내년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익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이브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메가 IP의 컴백과 신인 아이돌인 캣사이의 흥행으로 내년도에는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존하는 최대 목표가 41만 원으로 오늘 따끈따끈한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의 부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게임과 콘텐츠 엔터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을까요? 최근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 안에서의 이 전략은 잠시 후 자리 옮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더불어 엔비디아의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려내는 내용인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달려갔습니다.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핵심 이벤트를 소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 이어서 사업부 실적들이 대거 발표가 됐는데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7조 원으로 분기이익 다시 한번
있었던 회복을 확인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1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스트릿 컨센인 12조 원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HBM 내년까지도 완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히며 지난 한 주 동안 57만 닉스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의 성적표도 모두 다 공개가 되면서 캐펙스 확대 기조는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연말 동안에 나올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공은 다음 실적으로 넘어간 상황.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33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말 동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간 가격 다시 한번 전주 대비로 또 한번 올라가는지 여부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중요하겠고요. 모멘텀이 제일 중요했던 한 주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 치맥 회동이 우리 기업들의 아주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수급에서는요. 반도체 투톱이 지금 합쳐서 시총 1,00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7조 원 가깝게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하이닉스는 5조 원 가깝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목 시세를 좀 볼까요? 지난주 3%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던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보시면 목금 대거 사들이는 모습으로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매수 기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간 단위로도 상승이었고요. 신고가 라인입니다. 하이닉스 경우에는 수급 구조를 보면 10월 한 달 동안에 팔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 지난주 화요일에 1조 원 넘게 팔면서 주간 단위로도 순매도 행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또 샀거든요. 이렇게 수급 구도에 있어서 공방전이 이어지는 구간 안에서 어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쏠림의 극대화되는 이 분위기 안에서 IT 투톱뿐만 아니라 두산 리스페타시스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랠리를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강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부장은 이렇게 소외받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도차는 더 벌어졌고요. PSK홀딩스는 주간 단위로 11%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부장 싼 쪽으로 모아가는 것이 맞을지 가는 종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지 11월 전략은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훈풍 그 찐 주인공은 그렇다면 HBM4와 관련돼서 이제는 협력이 공식화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랠리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난주 다시 한번 거래를 동반하면서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거래가 폭발했던 현대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현대차로 모아가야 될까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9만 원을 돌파했던 저력을 보여줬던 한 주였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인 29만 9천 원까지의 돌파 여력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를 뚫어내느냐 여부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예상 호가는 좋네요. 2.4%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어서 체크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의 상승 이후에 동일하게 프리마켓 시세에서 금요일만큼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5% 가깝게 상승으로 28만 원 도전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마지막 판 정리하겠습니다. DS증권에서는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하고요. 이번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었던 서비스에서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 찐 수혜주 어디로 좁혀볼까요? 자리 옮겨서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출발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예상호가 살짝 보고 갈까요? 지금 코스피 출발 좋습니다. 4,133선 출발 앞두며 0.6% 이상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회복했던 코스닥의 900선 오늘도 0.6%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두 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먼저 한알령 해제 기대감,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렇게 선 긋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기대감을 자아낼 만한 뉴스들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점까지 올라온 엔터 안에서 하이브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JYP가 급등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대 수익률 높은 쪽으로 좁혀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사실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JYP 엔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네. 대한 관심도는 저는 높여 잡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지금 시초의 갭상승 이후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종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 잡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중국 한알령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관련해서 엔터, 화장품, 게임 이 세 가지 섹터가 오늘 단연 좀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상황,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세 가지 섹터 중에 저는 엔터사가 가장 좀 적합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저의 이야기에 좀 실망감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우리들에게 약간 실적에 대한 좀 배신감을 안겼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으나 최근에 보면 중국 내의 게임사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래픽의 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중국 가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압축을 해보면 저는 1순위는 엔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순위는 컨텐츠 제작 쪽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 섹터를 합하더라도 종목이 7종목 그 이상 되지 않거든요. 엔터사들도 사실 JYP, SM, 하이브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저는 그래도 JYP CEO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JYP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는 JYP 엔터, 그리고 차선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에서 나왔고요. 이번 주 달바글로벌 APR 실적 있거든요. 화장품주는 성적표 보고 다시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극심한 요즘입니다. 투톱이 포트폴리오 없으면 그야말로 포모가 극심한데 하이닉스 84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국 과장님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실 때 엔비디아 밸류체인은 여전히 좋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조금 챙길 필요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이닉스 고점 더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파는 것이 맞을지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11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소부장 물어보셨으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3분기, 4분기 좀 어닝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올해 이제 3분기에 굉장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전자, 그러니까 지주사 두산도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대략 한 PER 기준으로 내년 한 18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피어 그룹과 밸류에이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여러 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그 사이클이 이제 P 사이클에 의한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대형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그 다음이 이제 소재 부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소부장들이. 그리고 일단 내년도 캐펙스 투자가 물론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의 그 이익 모멘텀이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위주로 캐펙스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비중이 높은 종목들, 장비주 중에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현재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삼성향 소부장으로 공략할 때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도달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포트의 비중은 가져가되 네. 일단은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내년도에 대규모 이제 캐펙스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는 장비주 중에는 삼성전자 향으로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이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부장에서 또 삼성전자의 캐펙스 확대 수혜받을 종목을 모아갈 때다. 전략 변화가 나왔습니다. 귀 기울여 담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에 훈풍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 한해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훈풍 계속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며 앞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외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네이버가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엔비디아의 이 GPU 공급, 그리고 이 GPU를 어느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쓸 거냐라고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지목됐던 기업이 바로 이제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추가 상승 탄력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넥스트레이드 시간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전 손절가 25만 원, 목표가 32만 원 잡고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신규 매수도 좋다. 5% 오를 것으로 기대되네요. 정규장 전략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님의 종목은 UTI거든요. 개장 후 전략 이어갑니다. 시장 문 열게요.